사람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도시. 그 도시의 실핏줄인 골목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다락방 같은데 자기만의 공간에 숨어서 있을 때 굉장히 묘한 어떤 포근함이 느껴지거든요. 골목길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골목의 매력이요.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 근데 걷는다는 게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는 일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를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골목의 매력은 걷는다는 거죠. 그 할머니가 저녁 되면 밥 지으시거든요. 그러면 밥 짓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 듯한 마을이에요. 와이프랑 같이 아이들 분가하더라도 가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여기 골목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볼까요? 광주의 일명 달동네로 알려진 마을이 있습니다. 광주 천엽 발산마을입니다. 산비탈 위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하늘을 향해 끝없이 이어진 동네죠. 워낙 낡고 오래된 마을이라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가던 이곳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도시재생 사업 이후. 어두웠던 골목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청년들이 입주하면서 청춘 발산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문화공동체 공간인 이곳이 주민과 창업 청년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점이 됐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꾸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사업을 만들며 발산마을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산마을이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낙후된 마을에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18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들어왔던 청년들끼리 우리가 이제는 직접 마을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어요. 청년들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정겹고 소박한 단어가 잘 어울리는 발산마을.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마을은 1960년대 들어서 광주천 건너 방직 공장들이 호황을 이루자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젊은이들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방만 있으면 아가씨들이 전부 다 한 집에 한 10명씩, 5명씩 다 살았어요. 세놓고. 그러니까 그 세 받으려고 방 요만한 것만 있으면 보고 오고 그렇게 하고 세놓고 있는데 이제 기숙사가 생기면서부터 아가씨들이 다 들어갔지요. 1990년대 산업 구조가 바뀌고 방직 공장 여공들이 떠나면서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호시절이 지나고 빈집들이 늘어가던 그때 때마침 개발붐이 불면서 도심 곳곳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어느새 오래된 마을엔 나이든 어르신만 남아 삶의 터전을 지켜왔습니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외로운 섬처럼 떠있던 발산마을은 자신만의 꿈을 쫓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이제는 마을 골목마다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앞마당에선 어르신들이 모여서 산더미같이 쌓인 빈캔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압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작업해서 모은 돈은 오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마을 장학금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술을 많이 잡수셨어. 그래갖고 이제 술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병을 처음에는 이제 폐품 수집 안양반들이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팔아갖고 제왕스럽게 그놈 갖고 또 그 케이크를 사 먹었어요. 그놈을 사 먹다 보니까 그 돈이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갖고 우리가 착한 어린이들 이제 또 곤란한 집 애기들 장학금을 우리가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 어쩌겠냐 해서 병 하나에 20원씩 할 때부터 모아서 팔았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발산마을의 행복장학금.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의 장학금 사업에 청년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마을의 청년들이 늘어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생기가 돌고 또 무엇이냐면 하다못해 시장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김치거리도 사갖고서 내려놓으면 들 수가 없잖아. 아 이것 좀 들고 가자 그러면 들어다 줘요. 그래서 그냥 인혁 손녀같이 그렇게 잘하고 있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지럼도 하고 또 맛있는 것 있으면 와서 먹어라 그러면 와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마을에 다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을 되찾은 발산마을. 주민들은 청년들이 새롭게 터전을 잡도록 품어주고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행복한 마을을 꿈꿉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행도움 박스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회의를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로 올라오시는데 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처음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이 호텔을 열면서 이런 불편한 점들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보행기를 끌고도 올라오실 수 있게 저희 공간에 편하게 더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보행 도움 박스가 있기 전에는 저희를 항상 문 밖에서 이렇게 손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설치해드리고 나니까 편안하게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안에서 이제 앉아서 차도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져온 마을의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기 만점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미술 체험. 그림이라곤 학창시절에 그려본 게 전부라는 어르신들이 청년 예술가의 도움을 받아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요 꽃나무가 우리가 있는데 네네. 가을에 국화하고 같이 피어. 근데 입이 이렇게 이뻐. 평생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 모를 꽃이 드디어 활짝 피었습니다. 국화같이 국화하고 같이 핀뒤 국화 색깔도 이라고 오동색이라고 할까? 세월만큼 주름진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청춘입니다. 한때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발산마을처럼 할머니에게도 눈부시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 시절의 소중한 꿈들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좋지요. 차분하고 꽃길인 게 그림 길인 게 좋지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좋지. 작가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발산마을로 많이 좀 와주세요. 아주서 우리 좋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해주고 좋은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식었어요. 정말.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가게 앞. 주방 안이 분주해 보이는데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곳의 직원들은 마을의 터줏대감인 어르신들입니다. 신명나는 주제가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는 손. 80이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음식일 법도 한데 어쩜 이렇게 잘도 만드실까요? 어머니 이쁘게 잘 만드셔요.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 지 우리 얼마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이곳이 어르신의 생애 첫 직장이랍니다.
너무나 사장님들이 좋대요. 젊은 사람들인데 너무 편하게 해줘. 그래갖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일을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셔요? 힘이 들면 재밌다고 하겠어요. 힘이 안 드니까 재밌다 그러지. 힘들기는커녕 아침에 눈을 떼면 출근할 곳이 있어서 삶에 재미가 생겼다는 28 청춘 어르신들. 매일 아침 청년 사장님과 할머니들이 함께 만드는 샌드위치는 발산마을의 명물로 유명한데요. 손주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는 할머니들 덕분이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르신들과 함께 가게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밥집으로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배달 위주로 해야겠다 싶어서 샌드위치로 바꾼 거거든요. 막상 이제 샌드위치로 바꾸니까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시작하니까 손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때 찰나에 저희 이제 동네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들께서 혼자 새벽에 뭐 하냐고, 혼자 새벽에 막 싸고 있으니까 거의 울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돈 안 받는다고, 도와준다고, 니들 힘든 거 안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어르신들 5분, 그리고 이제 일 경험이라고 해서 청년 1분 해가지고 총 저희 식구가 벌써 7명이 됐어요. 혼자서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낑낑대는 어린 사장님이 어르신들 눈엔 손녀딸 같아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산마을에서는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난생 처음 직장이 생겼죠, 직장.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제 시간에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오면은 와서 웃고 이야기하고, 또 만들어갖고 한 장씩 먹어보라고 하면은 먹어보면은 맛있거든요. 그럼 별미 아니요. 그럼 먹으면 또 기분이 좋고, 그러면 또 내일 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이 됐죠. 월급 타갖고 뭐 하셨어요? 만한 거 싸먹고. 핸드폰 살 때 핸드폰도 오고 여기 다니면서. 핸드폰 사서도요? 출세했어 내가. 첫 월급으로 산 할머니의 보물 1호입니다. 집에서 놀 때는 그거 휴대폰도 안 해주더니 이거 사장님이 여기 출력시켜갖고 그래 해줬죠. 그래갖고 가거든요. 그래갖고 일만 있으면 전화 오고 전화 와면 잠만 자고 또 나오고. 어르신과 청년들의 청춘이 함께 익어가는 발산마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꿈이 골목골목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직장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직장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명함도 하나씩 또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명함을 주신대요. 동사무소 가서 번호 물어보면 명함을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무슨 명함이 있냐고 되게 신기해한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나 다니는 직장이야 하면서 좀 주문 좀 해봐 이러신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했어요. 지금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제 한 팀이에요. 도시재생 성공 이후 매달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발산마을. 사업이 끝난 지금도 주민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데가 여기 아래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까요? 아니면 이거. 네. 마을의 버려진 공터를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발산마을 게릴라 가든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일단 뭐 덮여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거 이렇게 두면은 계속 방치하면 쓰레기만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마을에서 여기가 면적이 제일 크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희가 뭐 저기 이제 유채꽃 저런 것처럼 이제 가을에 이제 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뿌릴 수 있는 애들을 찾아봐서 이제 꽃씨 작업만 뭐 이렇게 해놔도 괜찮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는 마을의 식물의 호흡이 필요한 공간들을 탐색하고 초록색 숨결을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는 청년 활동가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내 손으로 직접 마을을 가꾼다는 데에 의미가 있죠.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착한 마을이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살면서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 관리를 해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해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마을에 사는 분들이 함께 이제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게 마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예뻐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올가을 더욱 아름다워질 발산마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고 얼른 갔다 오셔보세요. 따뜻한 정이 넘치고 사람 냄새 나는 골목이 좋아서 아예 이곳에 신혼집을 차린 부부도 있습니다. 발산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결혼 6년차 주부 황수정 씨. 새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 창업가입니다. 애들 옷이 보이네요. 저희 집에 5살짜리 남자아이, 그리고 3살짜리 여자아이, 또 이제 10개월 된 2살짜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저랑 5 식구 살고 있어요. 답답한 아파트보다 탁 트인 주택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쏙 닮은 두 사람. 결혼 후 발산마을에 정착해서 새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에게 이곳은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청춘빌리지 1호에 그때 당시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마을의 청년들한테는 이런저런 이제 지원도 조금 있고 지금 이 마을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남편도 계속 가게를 하려고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어서 이 마을에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 자리를 또 이제 알게 돼서 집이랑 가게를 짓게 돼서 정착을 했어요. 원두 볶는 향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 볶는 시간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 커피처럼 골목에도 다양한 이웃들의 삶의 향기가 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씁쓸함을 맛보지 않으려면 따뜻함을 간직한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듯 부부는 높이 치솟은 아파트 대신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에서 자신들만의 속도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아파트에 주로 살고 도심 한복판에 살고 이랬어서 그냥 굉장히 이유 없이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고 근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일단은 동네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도시 생활할 때랑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지고 그런 점들이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발산마을을 꿈꾸는 주민들. 그 꿈을 향해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평생을 발산마을에서 사신 김임순 할머니는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골목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 3대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줄었는데요. 그래도 방역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죠. 멀리서 우리 마을,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인데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소홀할 수 없다는 어르신. 무엇보다 예전처럼 마을에 다시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는 게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가족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손님 맞이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머님하고 따로 살았는데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자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나왔고 어머님이 그 전부터 청년들하고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마을 청년들.
안녕하세요. 할수 행복해요? 네. 종종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데요.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 말 그대로 이웃사촌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란 후라이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식구끼리도 얼굴을 맞대고 식사할 기회가 없다는 요즘. 발산마을 골목엔 가족 같은 살가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 한 끼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아가씨들이 그 컵도 만들고 우리 데리고 와서 그것도 자개도 만들어서 구워서 주고 그럴 때는 젊은 마음은 젊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활기차게 재밌게 잘 살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못 떠나고 뱅뱅 돌지요. 어르신들의 청춘이 오롯이 깃든 이곳에서 이제 또 다른 청춘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청년들과 어르신의 행복한 동행.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기는 청춘 발산마을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여공들이 여기 사셨을 때 그 여공들하고 함께 꿈꿨던 날들을 항상 좋은 시절로 기억하시고 저희들도 여기서 상업지역이 아니지만 공간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이런 이웃이 있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광주에나 아니면 전국에서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고 내 청춘을 같이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계속 마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발산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